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하버드 대학 거의 400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두 번째 여성이었던 총장이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유대 학생 보호가 미비하다는 청문회 발언에서 시작해 논문 표절로 이어진 소용돌이는 결국 하마스가 미국 대학 캠퍼스의 정치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 사임은 미국이 가장 강한 분야인 고등교육기관에서 맥모 주던 보수가 세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학의 보수화라는 선거 공약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당한 메인주 결정에 항소함으로써 차기 대통령 결정에 중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연방 대법원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법적, 정치적 지뢰밭을 돌파해야 하는 연방 대법원은 양측에 하나씩을 내주는 절묘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에 시작할 재선 캠페인에서 민주주의와 인종 정의를 위한 투쟁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일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현실 이슈가 아니지만 미국 존립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게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1월은 거의 매년 주식시장 경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과 관련된 여러 이론 등이 뒷받침되지만 증명되진 않았고, 역시 새해에 대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강합니다. 2024년 미국 경기 예측도 낙관적입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는 나쁘다고 부추기는 주체가 있어도 결국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 경제 전문가의 공통 결론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이 팔아줘도 이익이 남지 않으면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왕실에서 비행기로 가져다 먹기도 했고, 저도 가장 좋아했던 케이크집 스윗 레이디 제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라브레아 베이커리도 곧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제 하버드 대학교가 거의 역사가 400년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이라는 국가보다도 나이가 많은 대학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총장이 사임을 발표하고, 그것이 뭐 대학 교육, 엘리트 이런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많은 것이 흔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이구나.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름, 그런 것이 미국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의시의 단결, 두 번째는 캠퍼스에서의, 그것도 이제 대학 캠퍼스, 엘리트 대학 캠퍼스에서의 정치적인 싸움, 캠퍼스에서의 문화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수의 값진 승리입니다. 미국이 강한 게 여러 분야가 있죠. 뭐 그렇지만 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제하면 미국이 제일 강합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얘기해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국가 이슈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우위, 이건 미국이 결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가장 강한 분야는 고등교육 분야입니다. 물론 미국의 어린이들이 뭐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뭐 수학이 너무 실력이 형편없네, 과학은 또 어떻고, 한국을 본받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내부로 들어가면 한국도 교육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그 똑똑하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교육 문제 얘기할 때는 한국을 많이 긍정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미국의 교육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많으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나 노벨상을 받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디까지는 가는데, 고등학교 이때까지는 가는데 대학교까지도, 대학원 그 이후에 뭐 연구를 중심으로 한 모든 고등교육은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노벨상 분야에서 휩쓸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으로 뭐 공부한다고 유학 와서 그 뒤에 뭐 미국 시민권 받고 미국 사람이 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같은 고등교육이 미국을 오늘날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수학, 물리, 천체학 이런 것만 가르칠까요? 역사 이런 것만 가르칠까요? 그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어떤 세계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성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리고 기본 요건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버드 같은데. 특히 뭐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뭐 MIT라든가 스탠포드라든가 이런 대학교와 같은 엘리트 대학 또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하버드 대학교는 전인적인 교육 세계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점들이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강해왔던 미국의 대학, 엘리트, 특히 뭐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스탠포드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들이 너무 진보적이고 교수나 학생이나 똑같아 이런 불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하버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청문회 가서 유대계 학생들에 대한 지지 같은 것을 조금 미미하게 얘기했다 해서 문제가 됐지만 하버드의 대학 신문도 그렇고 이사회도 보호를 했습니다. 이 총장을 보호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아무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이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총장 가운데서 최초의 흑인입니다. 물론 하버드에서 거의 평생을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의 여성인 클라우딘 게이 총장을 유대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렸지만 MIT 총장은 사임을 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뒤에는 표절 논문 표절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 나와서 그때도 이사회는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끊임없이 흔들면 흔드는 축이 강하는가 버티는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흔드는 힘이 강했습니다. 박스의 도움으로 루퍼트 머독의 도움으로 보수 젊은 운동가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난 39살의 보수 운동가의 도움으로 뭐 이런 등등의 것으로 해서 결국은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미국의 대학에서 보수화가 조금 더 힘을 받을 것인가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미국의 엘리트 대학 총장 3명이 사임했습니다. 어제 하버드 대학 총장 그리고 한 달도 안 됐죠. 같은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했다가 MIT의 역시 여성 총장이었습니다. 사임을 했고 그리고는 그 조금 전에는 스탠포드 대학교 총장은 표절이라기보다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 스탠포드가 워낙에 연구가 강하니까요. 뭔가를 의도적으로 때로는 그리고 어떤 것을 잘못 감독을 한 그것 때문에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전부 진보적인 그런 그 대학에서 대학 자체가 진보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엘리트 대학일수록 진보적입니다. 해서 총장 3명이 이렇게 사라진 것은 엘리트 캠퍼스를 흔드는 방식이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해서 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사임하게 만든 그 젊은 사람은 크리스토퍼 루퍼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중요한 신문에서는 그의 막 심층 취재도 했고 했는데 팍스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이 크리스토퍼 루퍼 씨를 잘 아실 겁니다. 39살이고 젊고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나서 앞으로는 이제 동성애자에 관한 이런 것을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최근까지는 뭐 비교 인종 이론이라든가 미국에 뭐 예를 들어 노예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지금 태어난 사람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백인이 노예를 하도 동물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루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과거를 한번 뭐 반성하자 역사를 되새기자 하는 이런 비교 인종 이론에 대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출처는 밝히지 않지만 하버드 대학 총장 논문에 표절이 있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루퍼트 머독의 신문인 그 타블로이드 아주 나쁜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막 폭로를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뉴욕 포스트가
보도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폭로를 했고 그 뒤에도 좀 잠잠하고 잘 안 되니까 또다시 워싱턴 그 프리 비컨이라는 보수적인 신문이 부수는 많지 않지만 보수계에서는 파워가 있죠. 이렇게 열심히 두드리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사임을 하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 물러난 게이 총장은 정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 것을 표절을 했다라고 계속 이런 보수에서 지적을 하는 사람의 그 학자, 이름을 불러드리면 데이빗 캐논이라는 이분도 이건 학문적인 표절의 예에 가깝지도 않다. 내 건 많이 인용을 했는데 that's ok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 총장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뭐를 못 본 척하고 그래서 사임한 것과 이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인용을 했는데 인용 부호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던가 예를 들어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많은 인용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일들이 뭐 몇 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몇 번보다는 훨씬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본인 자체도 나는 괜찮다 하는데도 결국은 이 힘이 흔드는 힘이 너무 강해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맥길이 유펜에서 한 달도 안 돼서 사임을 하고 나서 또 그 신경과학자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총장은 마크 테시에 라빈 총장이 사임을 한 지 1년이 안 돼서 실험실에서 이 사람은 조작된 데이터였다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고 하버드 총장과는 다른 겁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보복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 대학교에서 보수의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제가 나오니까 유펜의 총장이나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 유대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에 왠지 미적지근하다 해서 결국은 그동안의 모든 그 불만, 보수의 불만, 아니 애들이 왜 대학만 가면 저 모양 저 꼬라지가 되지? 많은 보수적인 시각의 부모님들이 심지어는 어쩌다가 방학 때 집에 와서 대화를 해보면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꼬라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서로 절충하고 배우는 면 있으시죠? 네. 아무튼 그렇게 했던 것이 딱 힘을 받아서 왜냐하면 주이시에 관한 것이니까. 주이시에 관한 것이니까 너무너무 힘이 강해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앞에 말씀드린 39살의 크리스토퍼 루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플로리다주에서 론 디센티스가 플로리다주에선 비교 인종 이런 노예제 같은 거 가르치면 안 돼. 지금 백인들이 너무 그거 과거에 본인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선조 조상의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러고 너무 좌경화하는 거야 교육이 하면서 모든 막 교육 시스템 바꾸고 이사진 바꾸고 아니면은 뭐 우리 주정부에서 주는 기금을 거기에 안 줘버리겠어 하는 론 디센티스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표절했어 라는 것을 제일 먼저 흘리기 시작한 크리스토퍼 루퍼 이 사람을 어떤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겁니다. 뭐 뉴 칼리지 오브 플로리다에서 리더십 교체하고 했었을 때 그렇게 했었던 거 이것은 이제 앞으로 플로리다를 포함한 미국의 이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주나 아니면 엘리트 진보 중에 진보인 그런 대학교들에서 주이시들이 힘을 합치고 주이시를 지지하는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이 청년은 주이시는 아니에요. 힘을 합치니까 이게 그냥 그게 딱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온건한 사람 중에서도 진보인 사람 중에서도 이게 이제 흔들려서 이렇게 되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대학교에 보수의 이념이 이로써 들어갈 수 있겠는가. 물론 진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번은 깼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학부 학생들 본인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버드가 유펜이나 스탠포드보다는 훨씬 보수가 많은 편입니다. 유펜은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는 9%밖에 안 돼요. 91% 학생이 저는 진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스탠포드도 13%밖에 안 됩니다. 하버드 학부 학생이 17%가 많은 거예요. 보수가. 아무튼 이리하여 유대인 단체들과 개인이
대학에 문제가 있다.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서 결국은 보수 운동가와 정치적인 우파의 승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엘리트 대학들이 더욱 복잡해지겠구나. 이게 여기서 끝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사설에서 표절 한 것, 그 총장 이런 것들도 인정을 했지만 적절하게 자신의 말의 출처를 인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총장직을 사퇴할 그럴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총장직을 사퇴하려고 흔드는 사람들이 고등교육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는 보수 액티비스트들이다. 이렇게 사설을 썼고 뭐 애틀란틱은 찬반하는 의견들 같이 썼고요. 그리고 본인인 이 게이 총장은 사직서에서 정말 거의 그 평생을 하버드에서 쭉 뭐 잘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 왔는데 인종적인 적대감,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것도 여자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인종적인 적대감, 그리고 인신공격, 그런 위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다. 이번 이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지금으로서는 내가 하버드 총장에서 사임하는 게 하버드 대학교의 최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은 워싱턴 포스트에도 뭐 진보적인 칼럼니스트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진보적인 칼럼니스트조차도 사임해야지 된다. 루스 마르커스. 이 루스 마르커스, 제가 여기서 뭘 느끼냐면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보냐 주이시 뿌리냐 하면은 거의 모든 주이시가 주이시 뿌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 마르커스 진보인데 주이시입니다. 총장 물러나야지 된다. 계속 사임해야지 된다고 칼럼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루퍼트 머덕도 영향이 컸죠. 뉴욕 포스트가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신문이니까. 근데 루퍼트 머덕은 주이시는 아니에요. 주이시는 아니고 호주에서 태어났고 뭐 부모도 호주에서 태어났고 하지만 구태여 뭐 말하자면 뭐 잉글리시, 아이리시, 스카티시 합쳐졌는데 이 사람은 주이시에 대해서 팍스에서 비난을 하진 않죠. 개인적인 성향이야 뭐 어떻게 될지 본인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주이시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지 되겠다 할 때는 본인에게 유리한 장사터를 마련을 하는 사람. 분명한 건 루퍼트 머덕은 종교적으로 편견이 있는 사람이고요. 소수 인종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잣다가 거의 자도 공인을 할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수 인종으로서는 왜 박스 텔레비전에 이민자 하면 후져 보이는 사람, 후진 성향을 가진 것과 같이 보이는 사람, 이런 이미지만 연출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팍스를 보시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면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루퍼트 머덕은 본인이 주이시는 아니지만 장사할 목적으로 열심히 이제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이 MIT 총장이 물러났을 때, 그리고 한 30초짜리 클립이잖아요. 왜 그 유대인 학생들을 아주 최대한으로 보호하지 않는가? 하나는 나갔다인데 이번에는 two down. 다음에도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교무처장이 대행을 합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도 끝났고 많은 한인분들이 공부, 학교 이것만 가지고 어퍼머티브 액션 끝이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가는 학생이 한인 학생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 주면 계속 더 오는 겁니다. 앞으로 기업에서 거기에 따라서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 조항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올해 어퍼머티브 액션 하버드에서 안 하게 됐죠. 그리고 어쨌든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총장이 그런 일로 물러나게 됐죠. 뭐 아시안들 권리도 많이 보호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소수인종 총장을 무너뜨린 이 보수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젠다 47, 47대 대통령이 된다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에서 하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 트럼프의 아젠다 47에 보면은 미국 대학은 미국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의 어떤 방식에 나는 변화를 줄 거다.
형평성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 형평성이라는 게 다양성, 인종적인 다양성, 그리고 또 뭐 부잣집 아이들도 많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그 프로그램들을 끝내겠다. 끝내야지만 된다. 왜 돈 들어가게 돈을 그런 데다 낭비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연방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부금 없애겠다. 이게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이었고 다시 대통령이 되려는 도널드 트럼프의 교육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리하여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사임한 것은 그 하버드라는 엘리트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 사임이다 해서 쇼킹한 뉴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소수 인종은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봐야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부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얘기한다고 하는 트럼프와의 차별과 미국적인 것을 지키겠다는 거.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설에서 잘 정리를 해놨던데요. 저는 오늘 바이든 그 캠페인 본부에서 나온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도 완전 지뢰밭을 뚫고 살아남아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에는 미국에서 살면서 방송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또 나이가 든 탓인가요? 웬만하면 방송에서 한국어 이외에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한자가 됐건 영어가 됐건 가화만사성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가는 뭐 집 같자고 화는 화자에 이렇게 보면은 그 벼하고 입구자가 있잖아요. 벼를 입으로 먹는다. 그러면 만사성 모든 게 다 잘 돌아간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와 만사성 집안 식구들끼리 앉아서 화목하게 밥을 먹으면 그 밖에는 모든 일이 다 풀린다 하는 말인데 이제는 가와만사성이 아니라 국화만사성 나라가 너무 분열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입으로 밥을 집어넣고 한 자리에 앉아서 야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텐데 미국이 지금 딱 그런 위기입니다. 뭐 여러분께서 느끼지 못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민을 올 때는 그 한국에서 오셨던 아니면 남미로 가셨다가 다시 미국으로 북쪽으로 오셨던 좀 뭔가 잘 살아보자고 오셨던 건데 지금은 그 최고점에서는 그 고점보다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가 더 그 불안함을 더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날마다 뉴스를 하는 게 저의 직업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는 더 조금 빨리 조금 더 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런 점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에서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대선에 1950년대부터 뭐 아이젠하워 때부터 쭉 무슨 레이건 때까지 그때까지도 서로 양쪽 후보들이 이념 전쟁이 있고 했어도 그래도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체제 자체를 틀려먹었어. 이걸 갈아엎어야지 돼. 노예제는 가르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를 똑같이 항상 그러잖아요. 후보들이. 똑같이 저 후보나 나나 애국자인데 나라를 위해서 뭘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금 더 강조하는 이런 것이었지 막 체제를 바꿔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번 선거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 깨버리겠다고 한다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빌 바 법무장관, 존 캐리 첫 번째 비서실장 그리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공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 공무원에서 다 해고하고 처음에 뽑지도 않고 한다고 그런 공약과 선약과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이건 체제 자체를 나 중심으로 like a king처럼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그걸
얼마나 이 자체가 미국이 지금 그 누려오면서 발전했던 민주주의라는 것을 지켜왔는데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깨버리겠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분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제 그 사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는 트럼프와 바이든을 누구를 사람을 뽑는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체제를 완전히 그 부숴버리고 킹 라이커 체제로 가느냐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지 된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이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1월 6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1월 6일은 의사당 폭동 사건 이제 3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뭔가를 뭐 필라델피아에 가서 뭔가를 하긴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언론 매체들과 한 24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캠페인을 하겠다. 본격적인 캠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24분 동안 얘기하는 동안에 28번 트럼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1분에 한 볼꼴보다도 더 나왔다는 얘기고 이건 곧 나와 트럼프와는 비교가 된다.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두 번째가 인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문지도 결정을 했고요. 첫 번째가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적을 한 그런 그 민주주의 이런 것 내가 트럼프와 다른 것은 그런 거다. 지금 민주주의와 자유가 미국의 것이 위태롭다 하는 겁니다. 1월 6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이든이 독립전쟁 당시에 77년, 78년입니다. 그때 우리 초대 대통령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의 야영지 겨울 얼마나 추웠겠어요? 필라델피아 인근의 밸리 포지 여기서 선거가 왜 중요한가?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한가? 이런 그 주요 연설을 한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인데 13개의 그 식민지를 통합을 하고 그 뒤에 여러 세대가 뭐 자유를 얻고 누구는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매맞고 린칭 당하고 숨지고 그리하여 또 이제 백인들이 정말 굉장히 괜찮은 뭐 존 F 케네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민권, 투표권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윈든 B 존슨 때 또 어떤 그 영향을 받고 해서 그 이후에 1970년대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본격적으로 이민을 온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독립전쟁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희생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오고 그래서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자체 강한 이념 민주주의 자유가 지금 위험하게 됐다. 이런 것을 이제 트럼프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종에 대해서는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재선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굉장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보수적인 주죠. 막 우리는 연방에서 막 탈퇴하겠어 하고 노예제를 지키겠다고 하고 했었던 찰스턴에 있는 마더 에마뉴엘 AME 교회에 갑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나온 화면에 보이네요.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였었을 때 백인 우월주의자가 교회에 들어가서 뭐 상원의원 등등 교회 목사 9명을 숨지게 했잖아요. 그 인종차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그 흑인 교회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바이든 캠페인 측에서는 이처럼 정치적인 무엇이 있고 인종적인 무엇이 있고 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유권자의 선택은 물론 그 밖에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나는 뭐 세금이 좋아, 나는 교육 등등 뭐 이민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도도하게 흐르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거잖아요. 단순한 통치 철학의 경쟁 차이가 아니라 이건 민주주의와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만 하더라도 당일에 4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아니래요. 터커 칼슨은 관광객이라고 완전히 비디오를 조작해서 왜곡해서 그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방송의 힘이니까 말 잘하고 글 잘하는 사람의 힘이니까. 그리고 폭도들과 맞서서 싸우던 경관이 다음날 숨졌고
뭐 경찰관들 4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거의 1000명이 기소되고 했었던 이런 사건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서 지금 바이든 캠페인 측에서는 미국의 그 정말 역사적인 도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샤롯츠빌, 아니 이건 샤롯츠빌은 다른 곳이고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버지니아주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좋은 사람 있다라고 얘기한 그런 백인 우월주의자든 의사당에 대한 공격이든 아니면 마더 이마누엘 그 AME 철치의 신자들을 살해하는 백인 우월자든 이건 전부 정치적인 폭력이다. 이 아주 극단화돼서 그리고 누군가가 인기 있고 파워풀한 사람이 점점 극단화를 얘기를 하면 이런 정치 폭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칼로서 공격을 당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우려된다 하면서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어제 메인주의 총무처 장관이 누군가의 불만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되는 목적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의 청문회를 거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메인주의 그 헌법 등등에 따라서 그가 재선에 나올 자격이 없으므로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겠다는 결정을 내렸죠.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그 이전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지금 항소를 당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수정헌법 14조 3항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반역자를 돕거나 적에게 이롭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연방 이런 그 선출직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이 중요하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에 비해서 몇백만 표 덜 받기는 했지만 지난번 선거에서 7,400만 표나 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를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는 처음부터 묵살돼야지 된다는 거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또 미시건, 미네소타, 플로리다, 뉴햄프셔, 위스콘신에서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하는 것을 노했고 진행 중인데도 한 8군데 됩니다. 오레곤주라든가 엘라스카주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총무처 장관이 메인주와는 달리 반대를 했고 메인주도 진보, 캘리포니아도 진보, 콜로라도도 진보지만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트럼프는 뭐 이런 뭐 상황과 관련 없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못 올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2명의 아주 보수적인 우파적인 법학 교수들이 트럼프는 대선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곧 새로운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두 분이 윌리엄 보드 교수, 마이클 스톡스 폴슨 교수인데 특히 이제 그 보드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연방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아래서 서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던 우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 1월 6일 그 행동 여지없이 이건 공직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거다 하는 논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이건 정말 보수는 보수인데 보수의 선의를 가진 굉장히 존경받는 보수나 진보 측에서 그런 그 법학자, 헌법학자들이고요. 그에 비해서 연방 대법원은 최근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그 경험, 판결 같은 것을 많이 내놨고 2000년도에 아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이제 법원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럼 지금 연방 대법원이 크게 2가지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만약에 1월 6일 그러한 일을 했었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했었고 사람들을 부추겼었던 것이 대통령 당시에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는지 판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메인주와 같은 수정헌법 14조 3항 여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심어있는 지뢰의 밭을 건너가고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이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것이다. 그런 판결을 내릴 거다 하는 것에는 20%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주 신중한 사람들은 반반으로 할 것 같다. 그것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중재 아래, 연방대법원장이라는 것은 또 연방대법원 자체가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딱 법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헤드잖아요. 해서 하나는 면책특권은 없다. 그리고 그러나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서 이름을 투표용지 자체에서 없애버리는 것, 이거는 no. 이렇게 반반으로 판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이 3부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부 가운데서 가장 덜 위험한 부처가 사법부인데 가장 덜 위험한 이 사법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들이 판결에 따라서 동요할 테고 또 이 대통령 선거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다음 주 또 1월 10일에 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이 있는데 이번에는 CNN에서 하고요. 딱 그날입니다. 딱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는 무슨 뭐 터커 칼슨 이런 그 사람 뭐 그런 작은 매체가 아니라 팍스에서 그날 같은 시간에 뭐 뭔가 프로그램을 타운홀 미팅 같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팍스의 타운홀 미팅이 시청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잠시 뒤에 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주식시장 1월 달이면 매년 좋지 않았던가요? 기억해 보세요. 데이터가 맞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설명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뭐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이랬었다는 것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막 분석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뭐 1940년대부터 처음으로 쭉 데이터를 해봐서 1월 달은 늘 좋네 하다가 76년도에 논문이 나왔답니다. 1904년부터 74년까지 1월에 평균 주식시장이 이득 본 게 한 3.5%인데 그런데 나머지 기간은 뭐 월 수익이 74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거보다 폭이 커지기도 했지만 0.4%. 1월 달은 다른 달보다 주식시장 수익이 8배가 높았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이유도 또 막 사람들은 분석을 해요. 두 가지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tax loss selling이라고 해서 뭐 세금 보고를 그 다음 해에 할 때 내가 이 다음 해에 세금을 덜 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잘 이제 계산을 해서 12월에 뭐 손해 본 거 많이 팔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 브로커들 전문 그 돈 머니 매니저들이 연말에 조금 자기 친들이 잘 못한 거 좀 창피해요 내놓기 그런 거 이제 피하기 위해서 뭐 아무튼 12월 달에 뭔가를 작업을 해두고 1월 달에 다시 그걸 사들이고 하는 이런 윈도우 드레싱이나 아니면 텍스 루즈 그 셀링에 따라서 그렇다. 근데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다 그러는데 국가마다 소득세 같은 것이 조금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부터도 1월 달에는 항상 좋았다는 거. 그리고 국가마다 세금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요. 이게 참 중요하게 너무 복잡하게 정교하게 나가다가 결론적으로 딱 가면 심리적으로 한 해가 바뀌면 굉장히 사람들이 뭐 낙관적인 것도 많고 거기에 따른 뭐 주식시장에서의 활동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짐작을 한답니다. 아무튼 뭐 낙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언제까지 가지실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1월 초 첫 번째 주니까 매사에 좀 긍정적으로 나쁠 것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데 긍정적으로 뭘 생각을 해라 하는 것에 100%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나쁜 현실에 대해서도 그렇지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는 굳은 마음이 더 좋다고 생각할 때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은 첫 번째 주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가 낙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소비자 신뢰도 지금까지도 약합니다. 지난해에도 굉장히 약했는데 올해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소비자가 심리가 좋아지면요. 밖에 나가서 밥도 사 입고 옷도 사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심리가 좋아지는 것은 이제부터 모든 것은 대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은 국민의 생활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겐 좋은 소식이죠. 2023년도에 경기 침체야라는 예측은 실패했고
그리고 또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자동차 절도는 늘어났지만 그 밖에 심각한 샤프리프팅 같은 것도 대단해 보이지만 심각한 폭력이나 살인 건수는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아서 12월 달에 할러데이 때 소비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요.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 유펜의 총장들이 사임하는 게 막 흔들리면 오점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떤 땐 눈 감아줬다가 이번에 막 흔드는데 누가 얼만큼 강하게 얼만큼의 사람들이 흔드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침체된 소비자 그 신뢰 수치 같은 것을 국가 경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한다. 나쁜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쁘대. 그럴 수도 있고 또 팍스 같은 데서는 무조건 지금 미국은 망했어요. 팍스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렇게 보면 정말 나쁘대. 막상 나는 큰 차이는 없는데 물론 고용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고용주는 특히 이렇게 소수 인종들 커뮤니티는 전체적인 미국 주류 사회 경제와 달리 가니까. 그런데 누가 나쁘대 한다고 쓰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역시 정치적인 분열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부터 계속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는 분위기에 휩쓸리고 뭐하고 하지만 그 스타인 법칙이라는 거, 허버트 스타인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 경제학자. 이 사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일은 결국은 중단되고 맙니다. 70년대인가 그 유명하게 한 말 있잖아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도 가르쳤고 했었던 그분이 그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까 말까 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은 계속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24년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같이 이제 그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 하는 거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 좀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그게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요.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리더를 폭발시켜서 죽게 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랑스럽게 발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전쟁의 확산 가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전에는 미국에 얘기하지 않고 작전 중에 브리핑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네덜란드의 선박회사 머스크 홍해에서 우린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미국과 세계 모든 언론은 이재명 대표 이제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하는 것과 4월 10일이죠.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의 결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의힘도 공개적인 행사를 지금 축소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안전, 그 신변 안전 보호 같은 것이 경호 같은 것이 강화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게 글쎄요 한인 그 케이크하우스에는 또 굿뉴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저도 좋아했었고 완전 미국의 그 고유 명사와도 같았던 멜로즈에도 있고 베버리힐즈에도 있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 라치몬트에도 오픈한다고 했는데 스위트 레이디 제인이라는 케이크집이 12월 31일에 끝났다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썼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맛있고 달지 않은 그 트리플 베리 그 케이크요. 베리가 3개 들어가는 80 몇 년부터였다고 하나요? 80 몇 년부터 한 35년 동안 해왔는데 저는요. 이 케이크에 대해서는요. 우선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케이크집이 사실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매출은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막 유럽의 어떤 왕가에서는 비행기로 이 케이크 가져가서 먹고 그 정도로 정말 밸류어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인도 백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직원들도 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굉장히 친절하고 저는 몇 년 전에 어머니 날 케이크를 픽업하러 가다가 파킹랏이 없었어요. 멜로즈 킹하고 멜로즈 만나는 코너에서 조금 하나 반 블럭
서쪽인데 저는 거기서 넘어져서 3년 동안 엄청 고생했거든요. 다리 인대가 나가도 8개월 동안 못 걸었어도 자연 치유한다고 버텼고 앞니가 4개가 위로 올라갔어도 자연 치유한다고 버텼었고 하다가 나중에 크라운을 씌웠지만 그 정도로 저에게도 추억이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 스윗 레이디 제인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라브레아 베이커리도 1월 9일에 닫는다고 하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